나는 구원파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럼요, 많이 다르죠. 예. 구원파에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론에서는 집단이라는 단어를 써서 구원파를 폄하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원파 우리들은 뭐든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세 번째 시간. 오늘도 두 사람 그리고 새로운 한 분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제 많이 익숙해진 이태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독교 복음 침례 홍보 담당 조경입니다. 예, 오늘 새로 나오셨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럼 잠깐 네. 전 음대 교수시고 구원파 경력 35년에 달하시는 네, 안땡땡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금 이 팟캐스트 적응 안 되시죠? 네. 처음이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워낙 이 사건 사고들이 많은 한 주라서 특히 구원파 여러분들 무사하셨나요? 아, 예, 다행히 아직까지는 무사합니다. 별로 무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이 아니지 이번 한 주는 우리 이태종 전 대변인 기사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떴어요. 뭐 아십니까? 예, 뭐 얘기는 많이 들었고. 검찰은 유 씨의 도피를 도운 고모 씨와 구원파 핵심 간부이자 임시 대변인인 이태종 씨가 이 씨 아들 명의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해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유 씨가 도피 중에도 구원파 핵심 간부들과 연락하며 대응 방향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직까지 이 씨가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구원파 이태종 도피 조력자와 연락 해가지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포착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뉴스 전 인터넷 뉴스에서 다 다룬 것 같아요. 네, 뭐 만나는 분들마다 안잡하게 하셨네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경찰한테는 전화가 안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이 유대균 씨 운전 기사 고모 씨와 이렇게 통화한 내역이 있다고 밝혀졌는데 수시로 연락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아, 제가 최근 1년간 통화가 한 번이나 두 번 시도는 했던 거 기억이 얼핏 나는 것 같은데요. 아,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통화한 적은 별로 없었다. 예, 이제 같은 아파트 살고요. 그 고모 씨 부인이랑 제 와이프랑 좀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친하긴 합니다. 그럼 통화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까? 네, 거의 없어요. 그럼-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형사님이 한번 우리 집에 찾아왔대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4월 17일 날 4월 17일이라면 사고 난지 다음 날이네요. 네, 다음 다음 날. 날 네. 전화가 왔다고 저랑 통화 내역이 있어서 아. 그게 무슨 그럼 내용이냐고 4월 전화 왔대요. 17일이라면 당시에는 이렇게 수배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4월 17일 그때는 정신 없었죠, 그냥. 구원파가 이런 거 연관 있다는 얘기조차 안 나올 때죠. 아니요, 그래도 조선일보에서는 다음 날에 바로 뜬 것 같아요. 예, 기사는 나왔었어요. 역시 조선일보. 야, 그러면 그때 그 통화 하나가 네. 이 기사까지 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허허허. 확실합니까? 아, 예. 그럼 두 번째, 네. 혹시 이 지저받는 느낌이네. 명의 휴대폰 명의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우리 아들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차명 휴대폰으로 이렇게 연락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뭐 대포폰이라고 안 해주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한 1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음. 그게 이제 우리 제가 폴더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자기도 이게 핸드폰 이제 만들어 주라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폴더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통을 했는데 스마트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상 안 좋아서 제가 스마트폰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던 핸드폰 폴더폰은 우리 딸한테 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차명폰을 쓰게 됐습니다. 아, 차명 아들 폰으로, 네. 아들 이름으로. 네, 맞습니다. 아, 스마트폰입니까? 네, 지금 제가 기자님들하고 통화하는 게 지금 요거 하나 달랑 계속 1년 동안 쓰고 있죠. 형사님들하고도 통화하고 뭐 모든 사람하고 통화하고 있죠, 이걸로. 그러니까 작년 한 여름께 개통한 아니요, 봄 아마 됐을 작년 거예요. 봄? 그럼 네. 1년이 훨씬 넘었네. 네, 그렇죠. 그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이 차명 휴대폰으로 조력자와 연락을 했다라고 지금 돼 있고 기사 누가 쓴 거예요, 도대체? 여러 명이 써가지고 누가 최초로 쓴지는 모르겠어요. 최초는 뉴스완의 그분 이름 기자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그래서 이 씨를 지금 추적 중인데 소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벌여서 현재 금손에 머물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후 잠적해 유 씨 일가에 도피 조력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합류하실 거예요?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태종 대변인이 조만간에 검찰에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저를 부르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하나 좀 생각나고요. 오히려 또 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를 든다면 정말 이게 중요한 정보였으면 제가 예를 들면 뭐 유병헌 전 회장님이랑 소식을 주고받는다는 그 정황이 있었으면 절대 이거를 공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정말 이게 통화할 때 네. 딱 결정적으로 잡아서 두 사람 다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를 흘렸다. 이거는 별 볼 일 없구나. 이거 언론 플레이나 좀 하자. 이제 이런 용으로 이렇게 우리 망신주기용으로 좀 쓰시려고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그 쉽게 합니다. 표현하면 이태종 씨는 버리는 카드였다라는. 아무튼 버리든 줍든 아무튼 좀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요즘 조금 잠자리가 싸납습니다. 요즘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좀 전화 좀 많이 해보려고요. 그거 괜찮네. 그 집에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예요. 요즘 그거. 그렇대요. 진짜로 저 순천에 계신 분들도 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우리 구원파 신도가 아닌데도 그분하고 3번 통화했더니 압수수색 들어갔대요. 그거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어요. 아시아 뉴스 통신으로 떴는데 이게 첫 번째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그 최민희 의원실에서 나온 보도 자료인데 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유병헌 수사 이렇게 해서 기사가 하나 떴는데 이거 자세히 알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뭐 일권은 봤습니다. 저도 내용이 일단 대충 어떻게 됩니까? 내용 보니까 사실은 좀 저희가 항상 이렇게 구원파가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될까봐 좀 걱정은 돼서 언급을 안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일단 좀 황당했어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진짜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기사 내용이 딱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병헌 전 회장에 대한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지금 이태종 씨가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위치 추적. 무차별적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이태종 씨에 대한 부분이 범죄 행위가 밝혀진 것도 아니고 범죄를 인정한 것도 아닌데 위치 추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연관이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찰이 무조건 가서 이런 통신 뭐 카카모토 이쪽이나 이런데 압력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내놓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걸 지금 좀 고발한 얘기거든요.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전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저희만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랑 통화한 사람이 만약에 제가 그 혐의자라면 저랑 통화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신상 정보가 털릴 수 있는 그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예, 조금 무섭긴 합니다. 또 조계용 대변인은 MBN하고 전화 인터뷰하면서 좀 욱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좀 무슨 문제로 그랬습니까? 일단 지금 제가 이 팟캐스트 시작한 다음부터 종편에 인터뷰하는 부분도 이제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일단 팟캐스트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처음엔. 그래서 이제 작가님 연락 오고 근데 일단은 사실은 별로 나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1편이 제목이 정편을 2편을 조금 네.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음, 나오란 얘기는 싸우자는 거잖아요. 니네가 한 얘기를 우리 한번 좀 만나갖고 싸우자. 안 싸우려고 팟캐스트 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그 굳이 이거 나가갖고 막 여러 가지 논조가 다르니까 싸울 필요 없이 안 나가겠다고 처음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좀 성격이 딱 칼같이 끊어야 작가님도 포기를 하시는데 꼬리를 남겼나 봐요. 진짜 팟캐스트 관련된 내용만 얘기를 하고 싸울 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 들어갔는데 그 게스트를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진짜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이청 씨 변호사를 불러놓고 그 상태에서 처음 멘트가 이청 씨 구원파 팟캐스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이간질하는 폐륜적인 구원파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순간 묵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좀 예의가 아니다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진짜 의도성을 깔았으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든가. 질문지 봤을 때는 그런 내용 없어요. 근데 불러놓은 대상을 보고 있으면 제가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나가면 그 다음엔 예 역시 구원파는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 종편 들으시는 대상 딱 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뻘을 분들이 TV를 보고 계시는데 그분들 앞에서 구원파는 아버지와 아들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라는 프레임을 깔아놓고 여러 가지 이청 씨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다 보면 누가 봐도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뭔가 프레임을 깔아놓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차라리 진짜 팟캐스트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질문을 하시면 성심성의껏 정말 좀 대답을 하려고 왜냐면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은 그 한 가지 가지고 욱하고 싸우고 끝났네요. 그러면 인터뷰가. 사실은 이제 10분 예상이었는데 30분 통화했어요. 그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구원파들이 즐겨 쓰는 이 어플 중에 바이버 앱이라고 있어요. 네. 안 선생님 바이버 앱 아십니까? 바이버. 예, 저도 쓰세요? 설치하고 있습니다. 쓰세요? 네, 네. 저는 그걸 써봤는데 잘 안 들리던데 감도가 조금 떨어지고. 잘 들리고 잘 들리세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걸 누가 구원파에 가져온 건지 아십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 기사에 떴어요. 기사에. 이태종 전 대변인이 옆에 계세요, 옆에. 가져왔다고 떴는데 맞습니까? 이 말이?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대단하시네. 한번 그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예. 갑자기 그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어떠냐 하면 그 특정 사람이 혐의가 있으면 그 사람 것만 영장 받아서 이제 압수수색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 기사가 뭐냐면 서버 전체를 압수수색했다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전 국민 모든 대화를 다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호 이제 유언비어 퍼뜨리는 사람들 잡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자체가 이미 국민들 전체가 다 감시 대상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 한국 거 쓰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중에 읽다 보니까 이제 바이버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 겁니까? 이제 미국인데 제가 봤을 땐 그때 이스라엘의 서버가 있다 뭐 얘기를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써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주위 사람들한테 바이버 괜찮더라라고 소개를 했는데 아마 그게 제 생각엔 제가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걸로 지금 유병원 전 회장이랑 지금 연락하고 있다라고 검찰이 추적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태준 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적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외부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도 엄청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구원파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파뿐만 아니라 원래 많이 쓰죠. 예, 맞아요. 예. 근데 이러다가 진짜 미국 압수수색 하러 갈 것 같아요. 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감사원 업무 보고가 밝혀야 할 문제점들 해가지고 통진당 이상규 의원이 3가지를 지적했어요. 근데 이 3가지 중에 2가지는 조금 다들 아는 거고 한 가지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세월호에 185대 차량이 있었대요. 근데 475명 탑승자 중에 단원과 학생은 325명, 선원 30명을 빼면 일반 승객은 120명이에요. 근데 차량은 185대야. 그러면
안 맞죠? 주인이 어디 가버렸죠? 그러면 이 사라진 차량 주인은 어디로 간 것인가? 이걸 밝혀라라고 통진당의 이상규 의원이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걸 잡았어요. 제가 밝혀드려요? 예. 그거 아주 쉬워요. 예. 그거 그 자동차 중고 매매상이 많이 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별거 아니네 이거. 네. 그래서 대수 세봤는데 예. 다 맞아요. 맞아요? 네. 뭐야 그러면 이거? 저한테 물으면 바로 해결해 드리죠. 아, 재미있는 기사 아닌 걸로. 당신이 무섭습니다. 근데 이 이상규 의원은 뭐지 그러면? 그걸 몰랐던 거죠. 아, 네. 국회의원도 모를 수 있구나. 그럼요. 이제 그만큼 우리 구원파는 그런 걸 좀 앞뒤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거 하지 말자. 우리는 주간 브리핑이 안 어울린다. 에이, 재밌어 그래도. 이게 좀 재미없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독할 차례입니다. 먼저 준비한 오디오 파일부터 들어보십시오. 참가비가 있다면서요? 예. 얼마나 됩니까? 뭐 30만 원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성인 1인당? 예. 가서 밥을 하루에 2끼밖에 안 준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왜 2끼밖에 안 줘요? 판매대가 따로 있습니다. 매점. 매점. 네, 그걸 네. 운영하기 위해서 그 이익을 많이 이렇게 내기 위해서 그런 그냥 밥을 2끼 하고 나 간식을 많이 사 먹어라? 예, 그런 근데 그 취지도 매점이요. 있습니다. 또 시중 금액을 2배 이상을 예. 받는다고 합니다. 예, 아, 맞습니다. 진짜 뭐 파는 데는 귀신입니다. 다 예. 판다잖아요. 거의 다 판. 숙소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련의 숙소 같은 데가 아니고 네. 큰 강당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바닥에 그냥 줄지어서 그냥 지내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30만 원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숙소는 밥 2끼 주고. 밥 2끼 주고 숙소는 그 안에 강당이고 강당에. 네클리어, 장 세척하는 거 있죠? 예. 이거 하실 분은 비용을 별도로 예. 15,000원 갖고 와라. 뭐 이런 예,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결국엔 모아놓고 장사하는 거네요. 예. 자, 구원파가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수양회에 대해 보도했는데 어때요? 저렇게도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엄청 새로 왔습니다. 뭐 비슷한데 참 방송에 저렇게 떠들고 보니까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안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 기가 막혀서 이거 뭐 정신병자 같아요. 한마디로 오. 일축해버리셨어요. 엄청 세신데요. 센서스. 예전에 달인 김병만 선생이 이런 말을 했죠.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예. 구원파 수양회 오늘 이 구원파 수양회를 낱낱이 한번 저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파 수양회의 회비라고 그랬나요 아까? 네. 입장료라는 소리도 가끔 나왔었고 참가비 30만 원인데 밥은 2끼.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뭐 조사해 보셨습니까? 뭐 비싸긴 해요. 일주일에 30만 원. 뭐 좀 비싸죠. 가족 단위로 오면 그렇죠. 뭐 꽤 많이 들 수는 있죠. 4인 가족이면 벌써 뭐 100만 원 돈 되겠네. 그쵸. 저도 이번 88만 원 들었어요. 4인 가족. 어른만 30만 원이죠? 네. 애들은 좀 다르죠. 초등학생 14만 원. 유치원생은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잘 9만 원, 모르겠나? 9만 9만 원. 군인도 다르죠, 군인도. 군인이 좀 대학생들이랑 좀 깎아줍니다. 18만 원. 그러면 그 영화도 조조 할인 있는데 일찍 오면 할인해 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 죄송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회비 자체가 예. 좀 차등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 기준으로 했을 땐 30만 원이고 군인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버는 친구들은 대학생들 포함해서 한 18만 원.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 한 16만 원. 초등학생 한 14만 원. 그리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비행기값 많이 들었으니까 또 한 15만 원 정도로 할인을 하고 있어요. 할인율이 많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은 이제 대학생까지는 다 미치기 때문에 한 30%에서 40% 정도는 거의 이제 반값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뭐 그런 거까지 다 너무 세세하게 얘기한 것 같아갖고 좀 별론데 일단 뭐 30만 원이 비싸냐 안 비싸냐 이 논란을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처우가 좋냐 안 좋냐 사실은 일주일 동안 여행 갈 때 경비만 따져 보면 사실은 답이 너무 뻔히 나오는 부분이긴 그러네. 한데 그렇죠. 우리 네. 그 캠핑 한 가족이 가면 그렇죠. 그 텐트 쳐놓고 그 자갈밭에서 자는데 100만 원 들어요. 그게 다
고기 구워 먹는 값이야, 고기 구워 먹는. 그쵸. 예. 마시는 값이지. 네. 그러면 여기 한번 밥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뭘 먹나요? 두 끼를? 근데 한번 저도 종편 방송을 저런 얘기를 한번 본 다음에 그래? 비싼가? 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갖고 저도 한번 가서 봤어요. 진짜로 이게 비싼가? 그래서 작년 수양에서 내가 뭘 먹었지? 하루에 2끼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하루에 3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왜 2끼를 먹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왜 2끼를 먹었는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3끼를 준비하면 21번 식사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수양의 평균 참석 인원이 10,000명이거든요. 야, 그 설거지 장난 아니겠네. 10,000명을 그러니까 21번을 하면 밥하고, 21만 명을 먹이는 일을 해야 돼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네, 밥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진짜. 그러니까 몇몇 그 절반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은 밥하고 설거지만 해도 끝나요. 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썰어야 되잖아. 요리해야 되고 썰어야 뭐 게다가 끓이고. 지금 뭐 구원파 엄청나게 지금 까이고 있지만 유기농에 대한 부분만큼은 철저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100% 유기농입니까? 정말로 100% 유기농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뭐 전국 곳곳에 있는 땅들이나 이런 것들 준비해오고 이 수양회 때 쓰이는 식재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아, 그래서 3끼가 아니라 2끼만 해도 14끼게요.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럼 진짜 그 아까- 주 메뉴는 뭡니까? 주 메뉴. 아까 얘기하셨지만 안 와본 사람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주 메뉴가 예. 그래서 돈 아깝나 싶은 생각을 봤더니 구원파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일단 회가 맞아. 한 2번 나와요. 네. 나도 연어회, 그 네. 이 얼어 있던 연어회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히라시 광어회. 광어. 그 제주도에서 온 거 다른 데하고 육질이 확실히 달라요. 아, 엄청 음. 가끔은 뭐 정확히가 안 육회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육회도 나오고. 제주도 맞아요. 소고기 육회. 해갖고 육회 나오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돼지, 흑돼지 와갖고 흑돼지. 구이 흑돼지. 야. 유기농이잖아요. 그거 쉽지 유기농 않거든요. 흑돼지. 유기농 흑돼지로 밥 한 끼 먹으려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흑돼지가 아니라 거의 멧돼지라면서요, 산에서. 네 맞아요. 그렇죠, 뭐 그 완전히 잡으러 다니려면 하루 종일 잡으러 다녀야 된다고. 거기다가 뭐 내장 볶음 메뉴만 보니까 유기농 구수탕, 와, 네. 고수탕. 여기 국수 국수 안 탕수육. 드셔보신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언제 협찬 받나요? 배고파 죽겠네. 아까 소세지 먹었잖아요. 이게 협찬이에요? 이거 아. 제가 협찬하는 거라며. 이거 그 올게닉 이거 사왔잖아요. 100% 올게닉. 이 소세지 그래서 만드는 갑시다. 것도 장난 아니에요. 네. 소세지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거. 거기다 울릉도 명이나물. 명이나물. 음. 아, 뭐 지금 쌉쌀하니 그거 맛있는데. 그러니까 다 이 전 재료를 유기농으로 만들어갖고 주 메뉴 하나 다 고기 메뉴 당연히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만든 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냉정하게 이거 시가만 따져봐도 재료값이나 이거 다 했을 때 1인당 10,000원은 가볍게 넘어요. 15,000원 가량은 되겠네요. 이 네, 정도면. 그렇죠. 네, 와, 한 식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구나. 밥값만 계산을 해도 14끼라고 했을 때 한 진짜 장난 아니겠네. 20만 원 그냥 넘어가네. 그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음. 저희가 구원파기 때문에 그래 니들끼리 얘기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근데 한번 가정주부들은 전 이해할 거라고 봐요. 한 끼 식사를 유기농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보통 알겠습니다. 3배 들어요. 3배. 아, 3배. 제주도 가보셨죠? 그 멧돼지 키우는 데 가봤어요? 아 장난 아니죠. 딱 들을 때 풀어놓고 지그들이 그 풀에다가 이렇게 새끼 낳고 거기서 키우잖아요. 그거 엄청 새롭거든요. 그거 가보면 돼지가 엄청 깔끔하게 산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새끼 난지 모르겠네. 아, 지네들이 맞아요. 어디다 뭐 사람들 모르는 곳에 놓을 거 네,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방목하는데 아. 엄청 거기 인상이 굉장히 깊어요. 소도 아, 완전히 다 그렇구나. 풀어놔갖고 소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비싸다 얘기하는 부분 많은데 그냥 저희는 무형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는 논할 수조차 없어요. 진짜 저희가 모이는 이유에 대한 부분은 너무 강하게 얘기할 것들이 많지만 단순히 그냥 유형적인 것만 얘기해도 저희는 그냥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참 이게 뭐 그래서 비싸면 그건 뭐 어쩌자는 건지 방송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랑 이제 친한 우리 교인 아닌 분들한테 그 요즘
유기농 100%를 먹는 건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먹었을 때 건강이 어떻게 달라지자가 한두 끼로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딱 일주일만 유기농 먹으러 가보자. 100%로. 여기 와보면 그 예를 들면 그 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일주일 동안만 먹어도 확실히 몸이 좀 달라지는 걸 느낄 거다. 그래서 유기농 먹으러 가자라고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 수양에. 네. 꼭 괜찮네. 네. 근데 실제로 밖에서 유기농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100% 하기가 참 힘들어요.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유기농을 파는 식당 자체가 그 서울 안에서 3-4군데밖에 없어요. 3-4군데밖에. 친환경은 많은데 100% 유기농은 힘들 것 같아요. 양념이나 이런 것들 예.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한 선생님 뭐 집에서 유기농 하십니까? 한 90% 정도는 90%는 와. 와 많이 하시네. 아, 그렇죠. 보통 우리 같이 하는 그 먹거리 예. 해서 하니까 90% 정도. 근데 100% 할 수 없는 게 결국은 이제 무슨 양념이나 이런 네, 맞아요. 것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양념이 힘든 거. 선생님 밖에 나가셨을 때는 외식하지 않으시나요? 그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되는데 아. 밖에 나가서 아무리 일하는 동안에는 저 밖에서 사 먹게 되는데 아까 조경 씨 말대로 어디 식당을 찾으려도 그건 정말 힘든 거고. 굶어야지요. 그러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참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금손에 있다 보니까 100% 유기농으로 먹게 됩니다. 항상 결론은 자기 자랑. 예. 그러면 밥은 두 끼로 됐는데 수양회비가 만약에 없으면 못 들어옵니까? 여기는? 아니요, 말씀만 들어오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회비 안 내고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권장하진 않는데 그런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권장하진 않지만 그렇게 들어온다고 뭐라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밥은 그 사실을 갖고 누가 욕을 하나요? 아니 그 물어보는 거예요. 밥은 뭐 얼마- 그 명찰에 예. 이게 태그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예. 밥 먹으러 갈 때 띡 하고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없다면 못 없으면 들어갑니까? 예.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네.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나오는 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 거기는 그렇구나. 띡이 없습니다. 들어가 보셨군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가끔씩 명찰 놓고 다닐 때가 있으니까. 예. 수양의 팁이었습니다.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 혹시 이번 수양회가 몇 회인지 아십니까? 내 나이 플러스 1인데 나 70년생이면 몇 살이죠? 아이고, 당신 나이를 왜 물어보십니까? 45회 같은데 45회? 46회입니다. 6회. 46회. 네. 오, 벌써 46회면 중장년의 세월이 그쵸. 흐른 거예요. 한 번 빠졌으니까 원래 47 해야 될 건데 그렇구나. 91년도에 못했거든요. 안 선생님 몇 그러네요. 회부터 참석하신 거죠, 수양회는? 81년도부터 참석했으니까 몇 회입니까? 그 참 기억을 못하겠네. 계산은 힘듭니다. 아무튼 오래됐습니다. 81년부터 오래됐네, 참석을. 예, 예. 제일 뭐 가장 이 추억에 남을 만한 수양회는 어느 글쎄요. 때였습니까? 휘문고등학교가 아마 그때 81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희문고. 예. 89년도까지도 그때가 뭐 기억에 남을 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금수원 같이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이제 몸만 가지고 들어오지만 그때는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직접 우리들이 가서 네. 건물을 다 짓고 그 무슨 힘으로 천장까지 올라가서 그걸 다 맨 했는지 땅에, 모르겠어요. 맨 땅에 가동물을. 그러니까 운동장 이야, 빌려가지고 신기하네. 대강당을 짓는 네. 거죠. 일주일 만에 완전히 새로운 강당이나 이런 걸 탁 지었다가 오. 뜯는 건 하루 만에 뜯어요. 그때 정말 우리 노하우 엄청 굉장했죠. 예. 대단했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그럼 편해진 그때 것 수양회 같습니다. 갈 때는 뭐 지금처럼 침낭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망치도 들고 가고 못도 들고 가고 그 이제- 사다리도 들고 가고 네. 뭐 이랬나요? 그러니까 그 도구를 모아놓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보관을 해놨다가 이제 수양회 때 되면 차에다 싣고 막 오죠. 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짐 가지고 와서 짐하고 망치만 들고 가서. 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제 목수팀, 전기팀, 배관팀 이게 탁탁탁탁탁 이게 전문가들이 있죠. 그럼 그게 팀해서 일주일 만에 뚝뚝뚝뚝 해서 화장실, 샤워실, 뭐 이렇게 집 이런 거 다 만들죠.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그래도 괜찮았나요?
참 재미있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불편해도 누구랑 같이 어떻게 지내느냐가 참 추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캠핑 가는 거요. 솔직히 돌짝밭에 가서 누워서 자잖아요. 네. 근데도 맨날 가는 건 뭐냐면 같이 가는 사람들이 나랑 친하고 뭔가 정든 사람들이 가면 그게 추억인 것처럼 이 수양회 하면 서로 이 좋은 이렇게 이 통하는 사람끼리 같이 고생한 거 이게 뭐 추억은 좀 추억이네. 고생을 해야 돼. 네, 고생을 맞아요. 하면 네. 추억이 좀 더 깊이 새겨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사서 고생하는 거. 아, 그렇죠. 돈 주고 고생하는 돈 주고도 거니까. 고생을 하는데. 예. 그 잠은 당시에 잠은 그 가건물에서 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대강당 지어놓고 가건물에서는 남자들이 자고 그 교실들을 교실에서는, 학교를 네, 빌렸었으니까 학교 교실들, 교실에서 이제 여자분들이 또 지금 여기 금손에서는 이번 수양에서는 잠은 어디서 잡니까? 이제 대강당이 좀 쾌적하니까 대강당은 이제 여자분들이 주무시고 쾌적하다는 거는 이제 무슨 이 뭐 안에 시설이 있나요? 네, 에어컨이 있고 그다음에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죠. 아,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이 수많은 거의 뭐 5천 명, 6천 명 되는 이상 되는 분들이 2시간 이상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산소가 굉장히 모자르거든요. 이제 산소를 계속 산소를 그러면 24시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재밌네. 대강당 옆에 액체 산소 탱크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 계속 채워놓고 24시간 공급해 주죠. 듣기로는 그 비용만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된대요. 일주일 사이에 음. 산소를 공급하는 양만. 네. 왜냐면 정말로 좀 원활하게 돼야 숨을 쉬고 조금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산소 없으면 머리 무거워져 어우, 까맣다 안 그러면 들리잖아요. 대강당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겠네요. 에어컨과 네. 산소가 있다면. 네, 그렇죠. 여기는 뭐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엄청 쾌적하죠. 그러면 남성분들은 기차에서잖아요. 거기 이제 청년들이 좀 불편하죠. 청년들도 안 자요. 기차에 누가 잡니까 거기? 기차에 누가 잡니까? 저기 큰 건물이 또 따로 하나 있는데요. 네. 그쪽에 이제 남자분들 숙소가 지금 아. 따로 있고 해외에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침대 생활을 하신 분들이 해외분들 많아서 침대. 네, 거기는 이제 간이 침대를 만들어서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주무시도록 하죠. 아까 그 산소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30만 원이 결코 비싼 게 아니네요. 아, 네. 그러네요. 정말 그것만 쾌적한 해도 네, 저희는 이 일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머지 300 며칠을 계속 축적하고 해오는 거거든요, 준비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저희 1년의 가장 큰 행사죠. 이게 축제 같은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제 종편에서 한번 들은 게 있는데 수양회 때 아이들을 뭐 어떤 공간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고 유병헌 찬송가만 부르게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실상이 어떻게 됩니까? 뭐 제가 주일학교 교사 아니니까. 예. 못 나오게 한다. 뭐 이런 나왔다를 뭐 탈출로 애들이 표현하고 그랬다던데. 뭐 구림에서 나는 탈출했다 막 하고. 항상 나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제 왜 가냐면 매점에 가서 좀 뭐 사 먹고 싶다. 뭐 이제 이런 그렇지. 소풍 가서도 항상 탈출을 할 수 있지요. 여기도 마찬가지 구원파에도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야지. 뭐 그게 인간 사는 곳이고 그렇죠. 가능하면 맞아요. 선생님들은 야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집중해라라고 하고 학생들은 난 놀러 갈래요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가둬놓은 건 결코 아니다. 네, 그런 건 그렇죠. 전혀 상관없고요. 못 나오게 한 적도 없고. 우선 학생들이 수양회를 엄청 기다립니다. 우선 이 안에 이제 수영장도 있고요. 수영 저기 시간도 불임 말하는 네, 거죠. 그렇죠. 음. 거기다가 이제 이 자연 환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평상시 접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친한 친구들 여기서 만나서 막 수다 떨고 밤늦게까지 매점에서 뭐 사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추억이죠. 유병헌 찬송가는 뭡니까? 그걸 찬송이라고 하면 좀 웃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용 보면 거의 뭐 동요 수준이던데. 네, 이제 가곡으로 나온 네. 것도 있고 이게 예전에 KBS의 무슨 무대죠? 한번 방송에도 나왔는데 가요 무대? 네, 가요 무대에도 나왔던 노래인데요. 그 음악 이야기는 안 선생님이 하게 합시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 아까 이태종 대변인님 계속 말씀하신 가요 말씀하시네. 무대 나왔던 곡이 제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름 따라간 친구들이었는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가요 무대는 이제 대중음악을 취급하는 것이니까 그 프로그램 이름이 좀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가곡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네, 한번 가곡. 나왔 네, 맞습니다. 구름 따라간 친구인지 뭐 엷은 미소의 꿈인지 그런 거. 뭐 그런 곡들이 한번 그 공중파를 네. 탔던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아, 공중파를 탔던 노래들이네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자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유병원 회장이 시를 쓴 거고 본인은 시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썼는데 이제 듣는 사람들이 아니면 음악하는 분들이 그 듣고 읽고 아 이거 나 곡으로 만들고 싶다 해서 이제 곡 만드는 거 짓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불러보는 거고요. 찬송가는 별도로 이렇게 하고 합니다. 찬송도 많이 하죠. 찬송을 더 많이 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 그리고 우리 정동섭 소리를 위해서 우리 찬양 꼭 부릅니다. 그 찬양 안 부른다고 그렇게 막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안 선생님이 성가대를 거의 이끄시는 분 아니십니까? 아 제가 이끌지 않습니다. 아,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창회 때는 규모가 대단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전 세계에서 모이가 아, 규모가 몇 명 정도가 대단한데 찬양을 하십니까? 보통 한 500명, 400명 우와, 이렇게 500명이 한 무대에 서는 겁니까? 예, 예. 야, 대단하다. 우리 금수원 강당이 그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규모니까 예, 많이 모입니다. 야, 제 생각에는 올해는 좀 더 많이 모이시지 않을까. 이 찬양대가 예. 오, 기대됩니다. 이 찬양대 그 합창곡도 찬송가 부르는 것도 굉장히 멋지겠어요. 그렇죠. 네. 이거 보니까 어. 거의 비행기 이 2대 들어가는 겁니다. 두 대 들어가는 이런 큰 공간에 울림이 좋으니까 어우 멋지겠는데요. 예, 굉장히 웅장하고 예, 웅장하고 아주 많이들 구경 오십시오. 받아줄 겁니까? 아마 원래 수양에는 예.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 당연히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네, 거죠. 와서 나쁜 짓만 안 하면 다 받아줘. 기자들도 많이 오고 싶어 할 텐데. 돈이 비싸서 오실지 모르겠지만 돈만 내시면 뭐 오실 수 있습니다. 두끼 먹는 것 때문에 걸려서 못 오신 분들도 좀 있겠는데요. 아까 그 설교 말씀 듣는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수양회 때도 설교 말씀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근데 저희 구원파만의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아니 이번에 많이들 잡혀가지 않으셨나요? 뭐 잡혀는 많이 가셨는데 예전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처럼 이제 설교를 한 분이 하시면 뭐 큰 타격을 받을 건데 저희가 그 이제 포럼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나와서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토론식으로 이제 포럼을 할 것 같습니다. 아 포럼식으로 성경 포럼식으로. 네. 예. 좀 안타깝지만 약간 나서시는 분이 바뀌는 개념이지 설교 자체가 없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네. 뭐 정 없으면 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좀 그냥 제대로 어떻게 까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이제 왜 그러냐면, 예, 우리 구원파의 실체를 잘 모르셔가지고, 어느 주도 세력이 있다, 뭐 핵심 세력이 있다라고 자꾸 오해를 그렇지. 해가지고. 그 설명을 하시고 네, 싶었던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잘라도 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그 대신할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이태용 씨 안 계시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올 거고. 아, 그럼요. 저게 저 없이도 제가 뭐 나올 수 있고. 없다고 해서 큰일 날 일도 네. 없고요. 네. 사람 하나 없다고 지금 일이 안 돌아갈 거면 망해야죠. 어떤 회사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종편에서 보니까 구원파 이 운동 체육대 이런 화면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구원파 체육대를 거의 북한의 군사훈련 뭐 이런 걸 비교를 했는데 네. 수양회 때도 그런 걸 하나요? 수양회 때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없거든요. 할 수가 없죠. 뭐 이렇게 도복을 입고 그런 단체적이는 안 하겠지만 중간 중간에 뭐 운동은 네, 운동은 하죠. 운동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만큼 이 장소가 넓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혈액 순환을 돕는 운동 같은 스트레칭. 거, 네, 스트레칭 같은 거를 이제 같이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운동을 많이 강조하는 단체는 분명해요. 네, 이 구원파의 특징이
피를 잘 순환시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게 이제 생활의 핵심입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전부 다 그 한 도단씩은 된다. 유도 몇 단, 뭐 태권도 몇 단 그러시는데 안 선생님 유도 몇 단이십니까? 유도 3단입니다. 오. 태권도는 몇 단이십니까? 태권도는 파란띠입니다. 파란 띠. 아, 유도만 하셨구나. 두 가지 다 하기가 두 너무 힘든데. 분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 것 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안 선생님 참 이렇게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외국에서 공부하실 때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예, 1990년도에 저쪽 이태리라는 나라에서 공부하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반신을 많이 다쳤죠. 아, 예,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한 몇 년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뭐 병원을 들락날락한 게 그러니까 최초의 사고 나고는 6개월 정도는 그냥 병원에서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살았었고 큰 사고가 난 거네요. 하반신 마비니까요. 와. 그 아우토반 사고요. 아니요. 그건 독일이고 전 이태리에 독일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무슨 또 아우토반에서 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저하고 막 헷갈려 양쪽 나라를 오가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하반신 마비 그 대소변 감정이 다 그냥, 받아내고 나버린 거죠. 6개월간. 그렇죠. 와. 모르겠어요. 뭐 이거 소개해도 되는지 하여튼 뭐 좋은 걸 먹고 또는 스파일렌이요? 예 아, 얘기하셔도 됩니다. 구원파인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제 공수가 돼서 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손가락 새끼 손가락만하고 뭐 그거보다 땅콩알만하고 이런 크기로 있었던 때인데 저는 뭐 이 큰 뭐 소주병만한 그런 병으로 몇 병이 와가지고 막 들이부었죠. 뭐 그래서 그랬는지 저야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당연히 믿고 있고 그런데 이 하반신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뭐 지금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면 당시 이태리에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예,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곳에서 그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 척추에 그때 당시에 한 25cm 정도 되는 쇠가 제 척추를 지탱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심을 박았다는 거죠. 그렇죠. 척추에. 예. 그래서 볼트와 너트로 조이고. 예. 음. 그런데 이게 속에서 어떻게 풀렸나 봐요. 아. 이 뭐 걔들이 그쪽 의사 선생님들이 걷잡을 수 없는 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저 때문에.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상상컨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얘는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 되니까 대충 볼트로 박아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게 직립으로 서버렸단 말입니다. 6개월 만에. 와. 그래서 막 걸어 다니고 막 일을 하니까 자기들이 예상했던 어떤 그 방법과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고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 의사 선생님들 결론이 너는 우리나라 저기하고 맞지 않는다. 너희 나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의학적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그게 한 1년 만에? 그렇죠. 1년 만에 네, 한국으로 1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고 나고 1년 만에 만에. 돌아와서 이제 그 아픈 상태를 갖고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하다는 박사님. 박사님께서 정형외과 박사님께서 수술을 다시 해주셨어요. 아주 잘. 그럼 다시 또 철심을 받고 볼트 너트로 조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먼저 외국에서 박았던 철심을 빼고 우리나라에 와서 철심을 다시 받고 이제 지금 저희가 덮고 말로 이렇게 쉽게 하지만 대수술인 거죠? 엄청 대수술. 등을 다 그렇죠. 쬐서. 저는 누구 병문 하나로도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퇴원을 하는데 당부의 말씀이 계셨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요즘 세월호에서 들어본 제가 네. 많이 가만히 있으라. 근데 우리는 항상 배워온 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움직여라. 항상. 예. 그래서 결국 그 가만히 있으란 말을 듣고 이거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당시 움직일 수는 있으셨나요?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불편하긴 불편하지만 했지만 움직일 이를 수는 악물고 있었는데 그럼 허리를 구부릴 수가 없었겠. 각도가 좀 예. 그럼 휠체어는 처음부터 안 하셨나요? 휠체어는 이제 6개월 거의 6개월 만에 휠체어에서 이제 일어나 버렸죠. 예. 아예 기대도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일어나셨던 거고 25cm 철심이 박혀 있었던 겁니까? 한국에 왔을 때.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그 25cm짜리를 빼고 15cm짜리 아, 신형 신형으로. 철심으로 이제 뒤에다 이제 그럼 지금도 했는데 집에 이태리 있제 25cm 철심 있겠네요. 버렸습니다. 아, 버렸어요. 누구를 그걸 기념으로 갖고 있으라 그러는데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마음이 메이드 인 이태리. 그 이제 저 아까 이제 운동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우리 구원파 우리 모임은 계속 운동을 강조하고 근데 이 등에 쇠가 박혀 있으니까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유병훈 회장님이 저한테 조언을 하셨죠. 야, 그거 빼라. 철심을 빼라. 예. 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청천벽력이었죠. 그게 결국 이제 지금 시간적으로 많이 이렇게 자꾸 건너뛰게 되는데 그렇게 재수술을 받고 15년이 지난 다음인데 회장님께서 이제 철심을 빼라. 그리고 운동해라. 근데 그 전에 퇴원할 때 가만히 있어라. 정반대의 말씀이시네요. 예. 와. 근데 이 쇠를 빼려는 일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뺀다는 거는 다 굳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근육들이 그 쇠와 뼈를 그러니까요. 감아가지고 이걸 이제 빼낼 때는 그 이렇게 우리 고기 먹을 때 뼈 바르듯이 다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정말 하기 싫은 질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아니 그거를 또 그러면 빼주세요 하고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빼낸다고 빼시는 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야. 그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야 뭔가 목숨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삶이 아니라 뭔가 움직이고 자꾸 뭔가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놈의 것 때문에 근데 뭐가 철심이 있을 때 느낌이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제 몸속에 제 몸이 아닌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굳다든지 뭐 이러면 몸이 더 쑤시고 그다음에 뭔가 마음대로 막 어떤 액션을 하고 싶어도 이 뭔가 척추 뒤에 박혀 있는 이 쇠하고 이 사이에 뭐가 잘못될까봐 두려움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하죠. 그렇게 철심을 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겁은 엄청났지만, 이 그런 누가 과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빼주십시오. 그러니까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니다. 가라. 이제 지금은 그거 빼낼 시기가 아니다. 이제 그냥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빼주십시오. 그래도 빼주십시오. 직접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가신 거예요? 네. 아. 그분이 이제 그 서울대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인제 백병원으로 이제 옮기셨는데 뺄 때는 그분이 직접 집도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분 밑에 이제 그 의사 근데 선생님이 하셨는데. 빼려고 결정은 안 선생님 본인이 직접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정이 결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게요. 이게 그 어떻게 좀 그 결정하기가 이렇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죠. 살고 싶었다고. 예. 살자. 그 결정으로 가만히 그러니까. 있지 말자. 목숨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와. 모험이네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음. 목숨을 잃더라도 하는 그런 데까지, 거네. 예. 그 수술은 뭐 잘 그 되셨.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걱정되겠죠. 죽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와. 목숨을 걸고 이 철심을 뺀 거네요. 그런데 이제 그 수술 날짜가 다 잡히고 네. 그럼 이제 내일 입원을 해서 뺍시다. 그랬는데 그 전날 저녁 때 밤 9시 정도인가 경에 수술 직접 하실 집도의가 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진짜 뺄 겁니까? 겨우 결정했는데. 그래서 그래 이제 끝났다. 그러고 이제 집에서 이제 내일 이제 잠만 자고 내일 병원 가서 빼면 된다. 그리고 그 어려운 잠을 청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 가지고 진짜 빼실 겁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아 왜 그걸 물어보세요? 뺀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제가 네, 그러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수술을 했죠. 와, 이게 이 우리 교인 아니신 분들이 들으면 확실히 광신도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신도를 떠나서 이 엄청난 네. 결정인데 이거는. 아, 그치. 야. 말 아니, 한마디에 아까 의사도 아닌데. 말씀하셨던 그 프레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라, 철심 받고 움직여라. 오, 이걸로 선택한 거잖아요. 나는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이 요즘에 어떤 그런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이 사건 예. 이전부터도 저는 정신적인 그런 싸움이 스스로 있었던 거죠.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아까 이태종 씨 말씀대로 야 이거 누가 밖에서 들으면 광신도라고 그럴지 몰라도 이봉훈 회장님에 대해서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것 자체하고라도 예. 항상 우리한테 해오시는 말씀이나 지금 우리 계속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운동이나 뭐 먹거리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인생의 어떤 멘토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말씀만 하시니까 거역할 수가 없었던 사실 그런 예.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철심을 빼고 또 운동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그것도 또 유도니까. 유도. 맞아, 유도. 유도는 완전히 구르고 막 이거 완전히 업어치고 네. 낙법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가능합니까? 1990년도 사고 이후에 이게 구른다는 걸 상상할 수 없던 사람인데 네. 이 철심을 등에서 제거하고 나서 첫 이제 도복을 하얀 띠를 메고 이제 유도장에 섰어요. 그게 그 철심을 빼고 며칠이에요? 몇 개월? 아 철심 빼고 나서 그래도 한 6, 7개월은 6개월 지나서 후? 이제 마다 와, 그러니까- 6개월에 흰 도복을 메고 예. 아니 흰 도복에 흰 띠를 메고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나. 그런데 이제 유도 사범님이 굴러라. 굴러라고. 근데 뭐 굴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 땡을 굴르면 되는데 저한테는 이게 청천벽력. 와. 어떻게 구르지? 그 두려움. 야, 근데 그걸 한 번 딱 굴렀을 때 그 기분을 아십니까? 와, 이거 굉장한 겁니다. 하늘이 팽글팽글 도는데도 와, 내가 굴렀다. 아, 하늘 도는 것보다 굴렀다는 뿌듯함이 더 크다. 굴른 거죠. 평생 한 번도 굴러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생각해본데 근데 그걸 해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굴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아주 재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잘 굴러졌어요? 아우 힘들었죠. 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보통의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하고 어떤 그 움직임 자체가 좀 느리고 둔하고 좀 불편하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구르기나 뭐 이렇게 매치기 유도해서 하는 기술들도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셔서 이제 3단이 되신 거네요. 근데 뭐 무지하게 목숨 걸고 열심히 했습니다. 돈으로 딴 건 아니고요. 농담입니다. 야, 다른 사람이 안 선생님 3단은 다른 사람 거의 6, 7단 네. 2배 정도의 값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애가 이제 백혈병이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중간에 이 감염이 돼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둘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암 치료하다가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집으로 왔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스퀄렌하고 알코올시하고 먹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가 완치 판정 받을 거예요. 5월 달에. 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까?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이제 직접 한 거니까 우리 안 선생님도 다, 그게, 뭐랄까, 의사도 못한 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신뢰가 그런 데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이 안에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이렇게 문화와 이런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신뢰감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예, 건강에 대한 메시지는 정말 다른 곳과 너무나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 수양회에서 좀 멀리 나갔네요. 수양회에 여기 그 국내 식구들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구원파는 국내 식구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식구들이 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몇 명 정도 어디서 옵니까? 원래 한 500명 가까이 좀 오세요. 전 세계 예, 전 세계에서 한 500명 신도들이? 이상 오시는데 미주 식구들은 사실 집계를 따로 하지 않는 편이고요. 아예 외국인 분들. 그러니까 국내인이 아닌 외국에 있는 그렇죠. 국내인이 아닌 교표도 아닌. 예. 교포도 아닌 네. 완전히 외국인이 네. 500명. 그거는 좀 숫자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오네. 근데 이번 수양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음. 무엇보다 일단 비자 내는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보증을 서주고 이분들은 우리가 구원파 보증으로 비자가 나가서 들어왔는데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사고 이후로 구원파 보증이 안 될 수도 있다. 예, 이제 아. 정부에서 안 해줄 가능성이 크죠. 초청장을 갖고 왔는데 이를테면 이게 계속 기준이 바뀌어요. 계속 기준이 바뀌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초청장 들고 오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왔는데 그 초청장에 딴지를 걸어버리면 진짜 그 사람들은 일생에 올 수 있는 정말 바쁜 시간을 내서 왔는데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버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서로서로 좀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고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 우리랑 연관된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축제 같은 자리들을 참석 못한다라는 게 참 좀 가슴이 아프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 이야기도 결국은 종교 탄압의 연장선에 그렇죠. 예.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조금 그러네요. 그러면 이 수양회로 이제 전 세계의 구원파 신도들이 막 모이는데 왜 구원파는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구원파의 이제 힘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저력이 어떤 개인에서 나왔다라는 그거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구원파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예전부터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이끄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제 성경에서도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하고 대화하고 어울리는 가운데 그걸 이제 교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교제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제의 중요성을 네. 근데 말씀하시는. 그게 지금 저희의 이제 인체의 원리랑도 많이 닮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안 아플 때까지 움직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건강 철학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아프다. 그럼 거기를 움직이지 마라. 나을 때까지. 이제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움직이면서 피가 돌면 그 피가 그 상처난 데나 잘못된 데를 고쳐준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로 이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삶을 그냥 부딪히는 이 자체가 우리 삶을 건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들을 건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능동성을 만들어 준다라는 이게 이제 우리의 절대적인 힘이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모이기를 좀 많이 힘쓰고 있죠. 예, 올 수양회 주제 선구가 있나요? 벌써 발표됐나요? 그러니까 매번 수양회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주제로 모이고 어떤 테마로 모인다는 주제 선구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포럼 패널들이든 주 강연자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왜냐면 미리 생각해오고 전 식구들이 같이 이 성경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사실 수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있는데 이번 주제 선구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을 못 하겠네요. 정해졌군요. 네. 미리 다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성경이라는 게 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꽤 계시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저희가 느끼는 신의 말씀이거든요. 신이 인간에게 준 들으라고 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그냥 뜻이 그렇게 단순하게 풀리진 않아요.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정말 그런 것들에 생각할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양에는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제 선구 나왔네요. 주제 선구. 빌립보서 2장 30절. 네, 한번 읽어 주시죠.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네, 빌립보서 2장 30절. 2장 30절.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수양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좀 마음가짐이라고나 할까? 각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 선생님. 예, 이번 주제 선구는 듣고 보니까 여지껏 그 수양회 46회까지 오는 동안 있던 주제 선구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느껴지네요. 예, 그렇듯이 뭐 여지껏 쭉 수양회 지내오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했었지만 이번엔 좀 더 뭔가 그 아까 이태종 씨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역시 개개인이 아닌 우리였을 때 어떤 힘이 발휘되고 우리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 역시 이번 수양에는 또 다 같이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더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실 것 같기도 해요. 제 느낌에. 그리고 난 또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제 맡은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충실히 하면서 그 어떤 우리가 하나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더 깊게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태종 선생님. 뭐 우선 저는 참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요. 있다면 정말 하늘에서 도움이 와서 우리를 뭔가 해결해 줄 상황이 이제 생겨야만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들이 바뀔 건데 이제 그 도움이 어디서 올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합하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이 좀 들고요. 어려울수록 더 많이 모여가지고 더 많이 간절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면 뭐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계용 대변인. 저한테는 이 수양이라는 부분이 어렸을 때는 그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뭔가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성경에 대한 집을 떠나서 있는 부분에 대한 게 기대감이었지만 정말 나이가 계속 먹을수록 이렇게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공통된 걸 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게 얼마만큼 귀중한 건지 점점 느껴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그런 생각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정말 그런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움직여 나갔는데 그런 자리들이 방해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많은 것들이 방해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힘든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들이 모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같이 모아가고 힘을 모아가고, 저한테도 그런 순간들이 정말 귀중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사에는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여서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파 성도들은 식구라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입니다. 2014년 7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게 된 금수원에서 구원파 수양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형제자매가 한자리에 모여 유기농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 마시며 서로가 겪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도 서로 위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심을 바라고 또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예. 여기 반주 넘는데 뭐 감동 한번 느껴보죠. 아, 좁은 좋죠. 공간에 1절만이라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